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기대하지 말라, 좀 잘못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력이라는 책은 관계의 역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대할 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뭐 지나치게 뭔가를 해서 무슨 전략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냥 본인이 바로 서고 본인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간다면 관계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역설이요. 네네. 거기에 좀 집중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저 스스로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서툰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원인을 타고 거슬러 올라 보니까 제가 유년기에 배양된 성격, 그리고 뭐 애착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생겼다는 걸 알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정 환경 자체가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많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좀 환경인데다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어떤 가정 환경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인간관계를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어떤 무의식의 그런 작용 때문에 말을 굉장히 과하게 하고 표정도 과잉되고 그 조금 순탄하지 못하게 이제 사람의 어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찰도 많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제가 뭘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고 그것이 바로 선 다음에 사람을 온전한 호기심으로 대하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또 보니까 그 직장 그만두는 네네. 이유가 네네. 뭐 상사, 뭐 네네. 동료, 네네. 그리고 뭐 하급자, 네네. 뭐 그렇게 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게 1, 2위를 막 차지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과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조금 결핍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네. 바로 섰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바로 서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고 뭐 외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람에게서 뭔가 메꾸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결핍이라든지 허무함이라든지 어떤 욕심들을 이제 내가 할 일,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홈이 메꿔지고, 그렇다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힘을 덜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크게 얻어야지, 이 사람한테 뭔가 위로를 받아야지, 공감을 받아야지, 이런 욕심이 덜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고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종이 살아남는 이제 가장 큰 무기가 연대잖아요. 연대를 해서 이제 나약한 이제 인간들이 인류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번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연대를 하게끔 우리가 성장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남한테 할 때 그 측자핵이라는 그 분해 보상이라고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을 쉽게 말을 하면은 사람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경청을 하라는 말을 듣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내 결핍들이 과업을 통해서 메꿔지게 되면은 사람들 말을 조금 온전하게 잘 들어줄 수가 있죠. 내 사람한테 뭔가 원하는 게 크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측자액이 반응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즐거운 거죠. 그럼 나를 통해서 즐거워지면은 관계가 순탄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따라서 조금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에 그렇게 집중을 하셨어요? 저는 뭐 웅달 책방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마음의 공허함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그 유년기의 애착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인 게, 뭐 3대 명품이라고 불리는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뭐 그 창업자 모두가 고아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결핍을
자신의 목소리를 패션이란 매개로 이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집중을 했고 굉장히 이제 일중독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할 일을 찾으면은 뭔가 굉장히 집착심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공허를 계속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람 누구나 자기가 자신이 주인공인데 그 다른 사람을 조연처럼 대하려고 하면 뭔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쓰는 것, 뭐 많이 생각하고 읽는 것,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홈을 많이 메꿨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금 더 힘을 빼고 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우선 일단은 인간관계로 풀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관계 역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관계의 역설이다. 네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책, 저서, 네. 어떤 분이 패션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네. 자기가 뭐 관심 있어하는 분야에 열정을 다해 쏟는 거,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도 좋은 것이군요. 네네. 근데 이제 반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평범한 직장인데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크게 그게 큰 과업이 아니더라도 흔히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든지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런 잘 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을 배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가 많이 창출해내야 조금 더 그 인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역설적이네요. 관계력을 더 쌓기 위해서는, 네네. 관계의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 근육 같은 거, 네네.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관계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일단은. 네네. 그렇군요. 책에서 이 관계력 향상을 위한 9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9가지는 중에서 혹시 네네.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인간이 연대를 통해서 번영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 도파민을 과분비시켜서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욕구하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종이 유일하게 뭐 미술을 만들고 뭐 역사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상향을 쫓게끔 만들어지는데, 그럼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보다 뭔가 낫거나 멋있는 것, 뭐 패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멋있는 개체, 자기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개체, 몸 가까이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조금 더 나은 것에 본질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지나치게 바라고 뭔가를 자기 매력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과잉되게 표현을 하면 그게 사회적 비매력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매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어떤 말을 하는 게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뭐 큰 부를 만들고 뭔가 큰 어떤 뭐 성취를 이루고 그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가는 것, 뭔가 어제는 뭐 조금 나태하고 뭐 이렇게 조금 허둥지둥 살았다면 오늘은 제가 자신이 할 거에 대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조금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작용되고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눈이 되게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언어를 하더라도 그 눈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속이려고 한다거나 뭔가 이 사람을 조금 우습게 본다거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면 그게 모든 패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서 그냥 내가 스스로가 이 사람을 좋게 보면은 그게 언어가 되고 표정이 되고, 눈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호감을 그냥 실제로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그 비언어적인 어떤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그걸 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위로와 공감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의 장점을 좀 보는 네, 그런 거라고. 좋게 사람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냥 좋게 생각을 해버려라. 음, 그럼 그게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나머지 7가지는 한번 네네. 시청자님들께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그러면 반대로 또 책에서 관계의 독을 지적해 주셨어요. 네네. 관계의 독이란 무엇인가요? 관계의 독이라는 것은 음, 본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굉장히 유약한 영장류인데 그 유약함과 반비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양육자인 엄마한테 온전하게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애착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안정형 애착은 그 엄마에 대한 신뢰죠. 음, 엄마가 나를 케어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고 그게 세상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어떤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진 않겠지 그런 게 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대하고 뭐 이 사람이 나를 조금 해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인 양가형 애착과 그 회피형 애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엄마를 믿지 못하니까 세상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좀 봐달라면서 굉장히 떼를 쓰고 과잉된 말을 하고 분노하고 회피형 애착은 믿지를 못하니까 숨어버리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버리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안정형 애착의 그런 자질들을 타고나지 못했다면 본인이 양가나 회피형의 애착이 있는지를 좀 반추해보고 그게 네. 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무조건 다 할수 변화할 있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어떤 식으로 내 마음속에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은 사회적 격차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 비교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투자 격언에도 그런 게 있죠 뭐 그 낙관론이 무조건 이긴다 비관론을 이긴다 그러면 인생을 뭐 사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을 한번 믿어보고 뭔가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하는 게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유지를 하는 게 삶을 사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큰가 보네요. 네,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뭔가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뇌는 플라스틱 가소성이 있어서 뭐 매일매일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뭔가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인 안 좋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회피해버려요. 그냥 사람들을 계속 그런 관상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보는 프레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조금 잘못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지금 뭐 삶의 어느 챕터에 있던 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상기를 하고 잘못됐다면 좀 고쳐 나간다면은 가정환경, 뭐 유년기의 성격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뀔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또 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독서, 또 책도 읽고 또 뭔가 내가 관계를 더 탐닉하기보다는 할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런 것일까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또 책에서 보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네. 뭘까요, 이게? 일단은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상기를 하고 뭔가 본인만의 서사, 뭐 자수성가형 서사도 있을 것이고 뭔가 굉장히 실연의 뭐 주인공인 뭐 서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이제 이야기적인 동물이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타인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그런 관심을 끌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주위를 돌아보면. 근데 조금 더 차갑게 말을 하자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이 없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뭐 그런 것을 어필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제 그 원망을 하면서 내가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본인을 불쌍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좀 충실하게 살아 나가는 게 조금 본질적인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그 본인의 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구걸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부모의 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네네. 막 그러는 것들 네. 그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 볼 만한 네. 행동 네. 드러남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불필요한 이슈를 설파하거나 불필요한 이슈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많잖아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있다면 자각을 하는 게 좋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좀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중립, 중간, 중용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의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번에 이렇게 관계력이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이 관계력이요. 그 관계 역설도 있지만 관계력 그 힘력자 써서 네네. 관계를 잘하는 사람, 네네. 관계를 잘하는 힘, 뭐 관계 근육 뭐 네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관계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금 계속 본질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좀 행동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피와 어떤 과잉의 이 중간지대가 중요한데 저는 모든 사업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본질은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도 이제 비즈니스 같은 경험을 많으시겠지만은 제한을 뭐 그게 뭐 수십 번 부러지더라도 하나의 제한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삶이 바뀌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 서제스천, 네, 제안. 네. 아, 그래서 그런 제안을 음. 잘 하는 것이 삶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제안을 하는 것은 본인의 만의 어떤 이기적인 제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대의 어떤 상황을 아, 유추하고 본인의 상황을 유추하고 거기서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교집합을 기민하게 찾아서 제안을 하는 것을 와, 그거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모든 연인 관계도 제안이 본질이고 맞네요. 비즈니스도 제안이 본질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스킬들이 내가 이거를 제안을 하는 력을 조금 기르고자 한다면은 와,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뭔가 완전히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강압적으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세련되게 제안을 하는 스킬을 기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거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삶이 조금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관계를 잘 맺는 거를 제안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요, 느낌이 새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연인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에서도 한쪽에서 막 일방적으로 계속 주는 게 네. 그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지만 지속되긴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네네. 근데 제안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칼처럼 뭐 너는 A 줬으니까 나한테 B를 줘야 되고 막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또 물러날 줄 알고 또 어떤 시점에서는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윈윈하자 네네. 지속 가능한 관계로 네. 야 그렇게 제안을 해석하고 그 제안의 뷰로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무엇인지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과 저랑도 만나게 된 계기가 네. 제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지금 조금 그래도 뭐 그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고 음, 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제 뭐 연이 없었겠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쌓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현대 비즈니스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 모든 주도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제안이라는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관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계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자기의 할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에루샤 예를 네네.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에르메스, 샤넬, 네. 루이비통.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네. 그 패션 쪽으로 네네. 천착을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일이 되고 내 스트롱 포인트, 강점을 만드니까 네. 저 사람도 나의
나를 보게 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제안하게 되고 당당하게 네네. 그러면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네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거, 제한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우선 집중하는 거, 네네. 관계를 떠나서 네네. 굉장히 관계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역설적인 솔루션인데요. 네네. 예. 작가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거인들의 지혜라 그러죠.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빌리고 이번엔 특히나 아들러 심리학과 존 볼비의 애착이론 두 가지를 많이 차용을 했는데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계발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영장류 가운데 인간만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목표가 발명이 된 계기를 설명해 뭐 생각해 보자면 도파민이 역시나 욕구가 가분비 되기 때문에 관역이 이제 만들어내야지 그런 그 잔여물들을 이제 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목표가 없으면은 인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란 것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목표라는 그런 스키마,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해서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뭐 오늘 하루 잘 사는 것, 뭐 이번 일주일은 뭐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을 좀 회의적으로 보지 않고 잘 해서 그렇다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력의 저자이신 김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